2025년 3월 7일 마감 밑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실적, 미국의 브로드컴 얘기예요. 또한 정치 테마가 급등락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특징적으로 세 개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먼저 확인을 좀 해보죠. 지금 시간이 3시 23분이에요. 3시 23분인데 수급 흐름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로 다 전환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1,000억이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있었는데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살짝 눌리는 모습 보여주었죠. 그런데 빠르게 반등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물론 전일 대비 0.43%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거의 1% 가까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지선이 나와야 될 포인트가 735포인트였는데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725포인트가 지지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철강 주요 종목들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현대제철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중국산 후판 반덤핑 과세부가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을 통해서 구조조정, 그 다음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업황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인대회가 열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GDP 성장률을 5% 내외로 설정을 했고요.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중국 철강 수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중국 소비 관련주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 개봉을 했고요.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위에서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영화 콘텐츠가 그래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종목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여행, 석유화학 이렇게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외에서 12%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이 내용 때문에 그나마 시장이 덜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기술주 같은 경우 2%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주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피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리기판은 삼성전자 이슈가 있습니다. 유리 인터포저 개발 착수 소식 등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코닝에 유리를 활용해서 이들 회사에게 유리 인터포저 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캠트로닉스 그다음에 필옵틱스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저는 소재 산업은 여전히 괜찮을 것 같다. 유리기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이것저것 좀 저도 체크를 해봤는데 주가가 조금 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지 구간까지 오면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위산업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산 무기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방위비 확대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토 본부를 벨기에 폴란드 회장이 찾아가서 한국산 무기를 공개 호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구매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방위비를 증액을 하기 위해 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한국 방위 산업에도 유럽 수출 확대 기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우주항공 산업은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달 탐사선, 달 착륙 소식 상태 파악 불가, 그리고 스페이스X 스타쉽 8차 실험 발사 실패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내용이었거든요. 인투이티브 머신스. 뭐 착륙을 했는데 뭐 이게 제대로 착륙이 안 된 걸로 확인이 좀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인투이티브 머신즈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스타쉽이 8차 지주궤도 시험 비행이 또다시 실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 대표주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몇 곳만 반등 나오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착공 지표에도 수도권 반등이 감지된 것이다라고 전해지게 되면서 뭐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배터리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있었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활용을 하기 위해서 순환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변동폭이 굉장히 좀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다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일부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인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오늘 뭐 걸린 것만 한 세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폐배터리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철강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옆에 현대제철, 풍산,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한화, 롯데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 중국의 이슈가 되면서 상승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고요. 특히 메리츠 종금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유통회사에 대한 문제가 좀 존재를 하고 있고 그거를 회수를 할 수 있을 거냐? 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폐배터리에 대한 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중국 수혜주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나 유리기판에 엮여 있는 종목들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확인해 보게 되면 휴젤이라 파마리서치, 셀트리온, 펩트론, 에이티팜, 케어젠, 알테오젠, 리가캠 전체적으로 다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 바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우주항공 이슈 때문에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G, 하이브,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쭉 내려가 보면 호텔 신라,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은 중국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좀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스코텍은 뭐 3월 4일 날 관심 종목으로 잡았는데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동서 어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한 거 반납을 했고요. 건설 이슈가 있는 DLNC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철강주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텔리안테크.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오늘 조정을 받았으면은 41,000 한 2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올라갔는데 오늘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20%밖에 동반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월요일 날 반등 안 나오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NH투자증권에서 최근 정치적 이슈로 적외도 위성통신 주요 사업자 스타링크의 입지가 흔들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원회비 급부상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텔리안 테크의 사업 기회 역시 부각이 되고 향후에 적외도 위성통신 산업 내 입지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슈가 오전에 된 거죠. 그런데 뭐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스코텍을 볼게요. 오스코텍. 지금 최근에 이슈가 있는 게 최대 주주 해임 얘기가 있었죠. 뭐 그거는 이제 아미코젠이었고요. 이 오스코텍도 역시 주주 행동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물적 분할로 세워진 법인이냐, 중복 상장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경영권이든 뭐든 뭐 소액주주와 마찰을 딛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 주가는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오늘 제약주가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코텍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뭐그 외에 특별한 뭐 오스코텍이 올라가는 이유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오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랭라자의 원 개발사가 오스코텍이고 이런 이슈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리거캔바이오가 메인이 되는데 오스코텍이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애매하네요. 자, 다음으로 동서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어제 상승한 거 다 반납을 했고요. 오늘은 지지선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제도 언급을 좀 해드렸겠지만 29,500원, 29,000원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LNC가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잡은 게 요거를 돌파를 할 때였어요. 그 가격이 이제 3월 5일날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가 동반된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 없는 조정 그 다음에 오늘 거래 동반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44,100원이 이전에 저항이었는데 종가는 저항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업황에 대한 기대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법정 관리가 뭐 건설업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뭐 이 내용 때문에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홈플러스 문제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포스코홀딩스 어제 관심 종목으로 다시 넣었죠. 어제 관심 종목으로 다시 포함을 했고요.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고 어제가 돌파를 하고 오늘
전 고점이 이렇게 있는데 전 고점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얼마 안 되겠지만 3만 원을 3만 1,000원이죠. 3만 1,000원 3만 1,000원 맞네요. 3만 1,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40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 같이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 현대제철인데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있었거든요. 이 저항을 제대로 뛰어넘으면서 오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도 역시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주었고 일단은 33,000원을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33,000원 돌파 시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이 이렇게 4개가 나왔어요. 뭐 4개가 나왔는데 이 종목 안에서 두 종목이 관심 종목이에요. 두 종목이 관심 종목이었는데 제가 2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다시 타이밍이 나왔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거의 뭐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다시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이 코오롱입니다. 전 저항을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이 18,800원 부근에서 저항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저항 부근까지 머물러 있는 거죠. 저항 부근까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흐름이 상승 전환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손절가를 좀 잡아보게 되면 한 4% 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7,75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는 21,800원 수준까지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롯데 정밀화학.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저항 구간입니다. 저항 구간.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보게 되면 이 43,000원이 저는 이렇게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매매는 2분할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2분할로 들어가야 되는데 1차 매수는요. 43,050원 되면 1차 매수 가능해요. 이거 돌파하게 되면 1차 매수 가능하고요. 44,000원 돌파하게 되면 2차 매수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41,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올라가게 되면 51,000원대까지는 목표가 볼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서 코오롱과 롯데 정밀화학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아까 0.4였는데 조금 더 밀려서 마무리된 것 같네요. 조금 더 밀렸죠. 아까 0.4 마이너스 0.4였는데 마이너스 0.49면 0.09 정도 약세가 좀 이어졌고요. 코스닥은 거의 뭐 비슷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727로 마무리가 됐는데 725가 지지선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반등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나스닥 그다음에 S&P 선물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월요일날 우리나라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